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SKCT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류병주고요. OT는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최대한 많이, 그죠?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요, SK를 준비해야 되는데, SK 인적성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SKCT가 아니라 인적성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목적은 효율적인 인재 채용이 있고요. 특징은 뭐냐면은요. 수능하고 토익하고 좀 다른 성격의 객관식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식 시험에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죠? 수능과 토익을 통해서 나는 객관식 시험에는 되게 마스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그죠? 수능이랑 토익과 같은 객관식 시험하고요. 인적성 시험은 객관식인 건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능과 토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목표가 뭐죠? 일단은 모든 문제를 다 풀고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여러분의 목표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적성 시험은 그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죠?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요.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도 못하고 시험이 종을 치고 끝나는 시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능과 토익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하죠?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답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적성 시험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시험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요,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좀 큰 틀에서 봐서 내가 크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험을 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은 어느 정도 시간만 되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능하고 토익하고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특히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시험은 뭐죠? SKCT입니다. SKCT 같은 경우는 인적성 시험 중에서도 그 어려운 인적성 시험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두 개를 꼽으면 항상 들어가는 그죠?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좀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요. SK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거든요. 수학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인적성 시험은 거의 다 준비가 되세요.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눈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SK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봐왔던 문제랑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다르구나. 그죠? 뭔가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리 영역 문제라고 해서 응용계산 문제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좀 지저분한 계산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회사 인적성하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구분도 없고 과 구분도 없어요.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요, 크게 5가지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죠? 다르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공에 맞는 준비를요, 일부 좀 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초창기 SKC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공 문제를 상당히 많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전공을 5개로 분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5개에 분류된 그 전공대로 좀 어렵게 내면은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그 문제와 일치된 전공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요, 그 전공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했는데 지금은 5개로 나눴는데 불구하고 전공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직무 영역에서 그 언어 추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5개 영역 모두 다 언어 추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KCT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언어 추리를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직무 영역에 수리 영역에 출제됐던 그 자료 해석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때 자료 해석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죠?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SKCT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SK 같은 경우는 크게
실행 역량, 인지 역량, 심층 역량 세 가지로 시험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뭐 실행 역량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을 20분 동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고르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인성검사일 수도 있지만요. 약간 뭐예요? 그 적성검사의 성격을 갖고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죠? 그런 걸 묻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의의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인지 역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죠. 직무 영역이고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수리, 언어, 직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30분, 언어는 20분, 직무는 25분이에요. 자, 수리 같은 경우는 뭐 30분이지만요. 그죠? 굉장히 시간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죠? 그 자료 해석하고요. 응용 계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요. 일부 출제가 되긴 하지만요. 대부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표나 그래프를 보고요. 거기에 맞는 계산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거나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죠?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해도 SK는요, 이 부분을 다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도요, 20문항 20분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지문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문제, 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통 인적성, 그죠? SK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그죠? 하나씩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그죠? 지문 20개를 읽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 여러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무 영역인데요. 직무 영역 같은 경우는 MPCR SW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총 5가지 그죠? 구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할지는요,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그 분야에 대한 문제가 일부가 출제가 돼요. 20문항이라고 하는데 전부가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부분은 되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언어 추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요,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는요,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전공은요, 대학교 2학년 정도에 배웠던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하시면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미리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세부적인 전공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강의에는 공통으로 출제되는 언어 추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인성검사입니다. 다른 회사 인성검사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요, 심층 역량도 그렇고, 실행 역량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이 좀 솔직하게 정답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일관성 있게 답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 역량이나 심층 역량 모두 다요,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뒷부분에 가서 찍으시면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인지 역량도 찍으시면 안 되지만요. 특히 실행과 심층 같은 경우는요. 찍으면은요. 여러분의 성향을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뜬다든가 해가지고 그죠? 인성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적성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신경 안 쓰고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공부하는 그저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딱 주어진 시간만큼, 그리고 가능하면은요, 3개 영역을 동시에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 하고 쉬고, 그죠? 머리가 좀 리프레시 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푸는 거랑요, 시험 시간처럼요, 계속 몰아쳐서 문제를 푸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시간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 시간에 딱 한번 풀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한 반도 못 풀었을 거예요. SKCT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죠? 한 문제 한 문제의 시간을 좀 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30분이지만요, 수리 같은 경우는요, 전체로 다 풀면 분명히 1시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 처음에는요. 그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은요, 그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쉬운 문제랑요, 어려운 문제랑요,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요,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고요. 그죠?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안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 웬만하면 풀지 않고요. 쉬운 문제를 찾아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SK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작업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푸는 것보다 큰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큰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를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단기간에 실력을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기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의를 들으면요, 어느 정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 상승보다 더 빠른 거는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전략을 세우실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의고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모의고사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막 날려서 풀면 안 되고요. 그죠? 문제를 그럼 아껴서요, 좀 시간 정확하게 재고 푸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일단은 문제 유형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문제 유형별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기본기가 필요한지 쭉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모의고사가 지금 3회 들어있는데요. 그 3회에 대한 내용은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기본기를 좀 익히시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문제를 열심히 시간 맞춰서 풀고요. 한번 전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제 소개인데요.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인적성 강의를 한 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인적성도 분명히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SK가 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심층 역량이라든가 실행 역량 이런 부분도요, 좀 다른 회사랑 좀 다르고요. 문제 스타일도 약간 달라요. 그죠?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언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는요, 박은경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실 거예요. 박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적성 언어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풍분하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OT를 통해서요, 고득점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은 뭐죠? 일단 이건 수능이랑 토익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를 여러분이 최대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K에 맞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도와드릴 거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박은영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저는요, 수리랑요, 직무랑 실행 및 심층 역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는요,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 단축, 하는 스킬을요, 좀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그 부분 위로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요, 쭉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요, 모의고사가 1, 2, 3회 수리랑요,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잘 조절해서요, 가능하면은요, 여러분 공부한 방향에 맞게 좀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이 OT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짧은 기간일 거예요. 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